아함경 아함경은 부다가 기원전 6세기 무렵에 득도한 이후에 45년 동안 제자들과 나눈 대화와 설교, 다른 종교 신자와 만나서 불법을 설파하느라고 어린 논쟁을 묶은 책이다. 부다는 가라비 왕자로 태어났다. 부다는 공성안과 완전히 다른 삶을 목격한다. 공성안은 말만 하면 모든 것이 눈에 나타나는 풍요의 세상이라면, 공성밖은 태어나고 늙어가고 아프고 죽는 생로병사의 현장이었다. 이때 부다가 정치인 성향이라면 부왕을 이어서 왕이 된 뒤에 세상의 문제를 줄이려고 노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다는 성자의 성향이라 이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통의 뿌리를 찾아 해결하고자 했다. 부다는 세속 가족이 말려하는데도 출가했고 6년간 고행하고 수행한 끝에 어리석어려서 깨달음을 얻었다. 여기서 부다가 가라비 왕자로 태어났다느니, 29세에 출가했다느니, 6년을 수행했다느니 하는 서사와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부다는 본생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으로 깨달음의 길로 나가도록 정해져 있었다. 부다는 깨달음을 얻은 뒤에 사람들이 자신의 설법을 이어지 못할까 염려하여 설법하기를 주저했지만 자신을 수행한 비구에게 설법했다. 아함경은 부다가 깨달음을 얻고 초기에 설법한 내용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아함경에는 두 계열의 문헌이 있다. 첫째, 산스크리트어로 쓰인 사경의 아가마 문헌이다. 아가마는 예로부터 전해온 가르침이라는 뜻으로부터의 가르침을 전하는 경전을 가리킨다. 둘째는 발리어로 쓰인 오브의 니카야 문헌이다. 니카야는 5가지로 나누는 불교를 뜻한다. 부다는 공성 밖에서 생로병사의 현장을 누며 사람이 겪는 생생한 고통의 실상을 보았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신의 창조설을 믿을 경우에 사람들이 고통을 해결하려면 먼저 신을 믿어야 한다. 부다의 연기를 믿으면 사람은 고통을 해결하려고 신의 믿음과真理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 예컨대 돈은 다른 종이와 다를 바가 없다. 다만 우리가 종이에 돈을 힘을 부여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종이 돈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이런 생각이 돈을 실제로 간주하게 한다. 돈의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종이돈과 종이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부다는 이 세상에 실체가 있는 것이 없다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있다고 착각하면서 한편으로 돈과 권력 등을 숭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차이와 가상의 적 등을 증오한다. 밤에 바닥에 있는 빗자루를 뱀으로 오인해서 깜짝 놀랐다가 사실을 알고 허탈하게 웃을 수 있다. 누군가 내게 못되게 본다고 생각해서 나도 그렇게 대하다 보니 어느새 서로 닮았다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랄 수도 있다.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로 오인해서 영원히 소유하려고 번뇌하면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려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들어서 행동하는 발정도를 지켜야 한다. 아함경은 부다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 설법하는 육성을 그대로 담았다. 또한 불교의 기본 교리만이 아니라 불교인으로 살아가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았다. 고설라국의 사람을 여러 쪽인 뒤에 그 손가락을 잘라서 목걸이로 만들어서 몸에 걸치고 다니는 도적 앙굴리 말라가 있었다. 부다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앙굴리 말라를 찾아서 불가사의한 힘을 발휘해서 살상을 멈추고 출가하게 했다. 부다가 앙굴리 말라와 함께 생활하자 그가 앙굴리 말라에게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항의했다. 하지만 그들도 앙굴라가 에게 한 뒤에 출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우주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우주는 끝이 있는가 없는가? 영혼은 육체와 같은가 다른가? 열이는 사후에도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등에 대한 답을 찾고자 답을 찾지 못하는 부다를 떠나기로 했는데 누가? 마르키야 부다 존자. 부다는 마르키야 부다 존자와 이야기 나누며 이 물음에 답을 아는 것과 사성제를 써야 하는 것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처럼 아함경에는 부다가 자신의 깨달음을 다양한 각도와 방식 그리고 비유로 설법하는 현장을 공개했다. 대단한 배들이 자꾸 들어오네요.
공자. 너는 공자가 제자나 정치인 등과 나를 대화를 수록한 것이다. 자활. 공자는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앞세우고 사람다운 가치를 가지고 여기면서 사회의 갈등과 대립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사람이 문제의 근원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오늘날 운동 경협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쉽다. 전자가 몇 번 승리해서 잠깐 팬들의 환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언젠가 부정과 반칙이 팬들에게 알려지면 해당 팀만이 아니라 해당 스포츠마저 팬들의 사랑을 잃을 수 있다. 운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운동을 잘하게 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하기보다 꾸준히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 공자는 제자와 당시 사람들에게 배우라고 요구하지 않았다. 당시 사실 공자는 누구보다 배움에 열정적이었다. 이러한 공자의 학문적인 성취가 알려지면서 공자는 성인이다, 공자는 모르는 것이 없다 등의 평가가 이루어졌다. 공자는 한사코 이런 평가를 거부했다. 공자는 다만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기를 좋아하는 호학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였다. 공자는 도대체 왜 이렇게 호학에 열정이었을까? 공자의 경험만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에 비춰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시험을 보고 나서 성적이 생각대로 나오지 않을 때 조금만 더 공부에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 공자는 사람이 소인에게 권자로 잘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다. 더 많이 배우는 사람만큼 사람이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고 균형 잡힌 인격을 갖추게 되며 아이를 바탕으로 주위 사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 이것이 12,500의 여자인 논어를 석이 아닌 네 글자로 요약한 것이다. 석이 아닌, 딱 글서 단순히 개성원으로서 빛나게 하는 뜻이 아니라 사람이 자신에게 모자라는 것을 더 보태고 넘치는 것을 드러내서 균형 잡힌 인격을 갖추는 맥락을 말한다. 인류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진보해왔다. 자연에 종속되던 과거보다 자연을 이용하는 오늘날이 더 발달했다고. 공자도 춘추시대를 살아가면서 결코 현실에 만족할 수가 없었다. 공자는 신분제를 설비하자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 대신에 왕족과 귀족은 석이 아닌의 덕목을 쌓아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고 사와 평민은 등에 따라서 실력을 발휘할 기회를 얻게 하고자 제안했다. 이처럼 공자는 신분제 시대를 살면서 사와 평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모든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발전. 도덕경에 노자 기원전 510년경. 이 범법은 세계를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편집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단점이 있지만 이 범법은 모든 문제를 단순화해서 사태를 명쾌하게 인식해주는 장점이 있다. 노자는 춘추시대의 이 범법이 사태를 왜곡하고 사람을 병들게 한다고 아주 강도롭게 비판했다. 예컨대 부강령을 추구하면서 부와 강성을 추구할 방향인 반면에 반대편에 있는 빈군과 유약은 탈출할 지점이 되었다. 빈과 약은 존재할 만한 어떠한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부정해야 하는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다. 키가 크고 몸매가 날씬한 게 좋다라는 강력한 점이 사회에 널리 펴지면서 대화 소 그리고 날씬함과 동등함은 단순히 분리의 차이가 아니라 이항대립의 특성을 지니게 되어졌다. 노자는 춘추시대가 이항대립의 사고로 사람이 오로지 부와 강의 방향으로 나가도록 내몬다고 보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자는 이항대립의 사고가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허망한지를 밝히면서 이항균형이 세계에 편재한다는 점을 일깨우고자 했다. 사실 이렇게 이항의 모순이 없는 공존하는 사태는 무한히 열거할 수 있다. 이것이 자연이고 사회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에서 이항의 공존을 대립으로 구성하고 일방향이 선이고 쌍방향은 선이 아니라고 선언하면서 이항 대립 이야기가 브레이크 없이 사회 구석구석을 저하게 된 것이다. 노자는 이항 대립 이야기에 브레이크를 걸려고 일승과 없음이 서로 나아지고 어렵고 쉬움이 서로 이루어지고 길고 짧음이 서로 견주어보게 한다고 주장했다. 사람이 이항 대립의 이분법에 빠지면 세상은 흑색 아니면 백색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총천여적 세상이 흑과 백으로 나뉘게 된다. 이는 시지각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어떤 사람은 사태와 현상을 사실과 합리적인 처사로 고정하지 않고 자신의 확증 편향에 따라서 재배치하게 된다. 예컨대 검은색과 흰색 사이에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해석의 농도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편차를 보일 수가 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비추어주고 현상을 부분이 아니라 전체로 조망하는 삶을 삶을 긍정하고 또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것이 바로 명이다. 이렇게 보면 노자는 이 법에 동원되는 지의 삶을 부정하지만 이 범법에서 벗어나서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전체로 보는 명의 삶을 긍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도덕경의 첫 문장을 살펴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게 다가온다.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는 것은 이항대립의 관점에서 의지에 분리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뭐라고 말하든지 도는 결코 전체를 아우르는 도가 될 수 없고 상황이 달라지면 영원한 도가 될 수가 없다. 결혼해서 집을 장만하면 살림이 조건이 된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물건 하나씩 사다 보면 편하게 쉴 공간이 줄어든다. 집이 사람을 위해 있지 않고 물건을 위해서 있는 듯하다. 우리는 상을 맞이하면 더 많이 살을 가지 않고 있는 것을 하나씩 비우게 된다. 이러한 경험으로 노자가 왜 부국강병을 비판하는지 그 맥락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부국과 강경을 만드느라가 도움이 절실한 소수자를 외면하게 되고 죄로 고생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뒤로하게 된다. 노자의 말에 따르면 대군이 주둔하면 곡식은 물론이고 불조차도 찾아하지 않는다고 한다. 무기하병사는 더 많이 갖추어야 할 자원이 아니라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다주는 불행한 물건이라고 비판한다. 바로 이 때문에 노자는 모두 부국강병을 부르짖는 상황에서 반대로 소국과민을 말한다. 소국과민은 시대의 수레바퀴를 과거로 돌리려는 돈키호테와 같은 시도를 하는 게 아니다. 소국과민은 부국강병의 수레바퀴가 핥히고 지뢰간의 신음과 비명이 들리지 않게 하는 인간적인 삶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경은 오천여자 불량으로 되어 있으며 운문으로 된 철학시의 특성을 지녔다. 이처럼 노자는 그리 많지 않은 분량으로 시대의 문제를 포착하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탁월한 시인이자 철학자의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고 할 수 있다. 신정근 교수. 균형을 맞추어라 이 말이네요.